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흐름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빅테크와 반도체의 한한 그런 하락이죠. 걔네들만 좀 빠진 거죠. 여전히 시장에 온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좋은 주식이 뭔가를 사람들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직 패닉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다 지난번 한번 쿵 빠지고 다시 고점을 높이고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데, 고점을 높이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가벼운 조정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벌벌 떨고 긴장할 때는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주식이 뭘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우지수 이런 게 올라가고, 아직도 여러 주식들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날의 흐름과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어제 저녁에도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또 나스닥이 약했는데요. 어젯밤에는 MIT 보고서가 좀 나와서 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나스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MIT에서 AI 회의론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게 엔비디아와 나스닥 기술주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사실 좀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있긴 있었는데, FOMC 의사록 나왔는데 이게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그렇게 그죠? 활발하진 못했다, 좋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MIT 보고서가 어쩌고 FOMC가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핑계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시장이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는 주된 이유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 지금 하락을 가장 잘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장 설명력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그죠? 빅테크 7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다. 35%, S&P에 35% 된다. 이거 주의하자. 또 그리고 주식을 사야 되는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이 사람들 이미 현금 다 썼는데 앞으로 주식을 뭘로 더 사냐, 이런 부분이 시장의 지금 어떤 기술적인 악재인 거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번 빠진 거고 저점을 깬 것도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지금 이제 조정이 그래서 진행 중인 건데, 명목적으로는요 조정이 진행 중인데, 이 조정을 명분이 있긴 있죠. 명분이 그럴듯한 명분이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분. 이거 명분은 그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거. 지난주에 물가지표 PPI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여기에서 이제 점화된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이제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 연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이 시장의 이 고민, 시장의 걱정을 이제 풀어줄지 심화시킬지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명분이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명분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 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이런 명분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밤에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은 중요하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가던 방향 그대로 갑니다. 보통 웬만하면요. 물론 어떤 중요한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냥 가던 방향 그대로 갑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간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이벤트 이후에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 가던 방향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좀 많이 느낀 바입니다. 근데 지금 잭슨홀 미팅 이제 금요일 날 밤인데, 내일 밤인데,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어젯밤 나스닥, S&P 미국 지수들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바닥을 만드는 패턴은 보통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바닥 만드는 패턴.
하나는 뭐예요? 약간 V자형 반등 이런 것들이 바닥 만드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 보이다가 반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지부진하긴 한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2에서 3거래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2, 3거래일이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V자형 반등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빠지고 있다. 좀 더 빠질 수 있다. 아직 바닥 나오지 않았다. 안 좋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미국 증시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고 좋게 보는 게 정석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와중에 지금 단기 바닥을 확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조금 더 빠지더라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정석입니다. 다만 여기다 이제 제가 약간 사족을 덧붙이자면은 요거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큰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다, 또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많이 소진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은 비록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고 뭐 가벼운 조정 중이지만은 이게 이 조금 큰 하락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란 말씀 드렸죠. 어쨌든 이거 이렇게 조금 많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건 아직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예요? 한국 증시는 예외. 한국 증시는 벌써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 아니에요, 그죠? 이거 가만히 냅두면 계속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불안한 것들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 미국 증시는 아직 저의 이런 이야기는 기우일 뿐이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직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니까 매수 생각하자. 근데 보수적인 전략, 보수적인 매수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지지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돌파한 척 했을 때 강한 매수세를 확인했을 때 그 뒤에 매수를 하거나, 그런 게 좀 보수적인 매수가 되겠죠. 막 빠진다고 막 그냥 사는 거는, 중간에 붕 떠있는 애매한 자리에서 사는 거는 좀 보수적인 게 아니고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그런 매수 전략일 수 있겠죠. 공격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드렸고, 기술적인 이야기 좀만 하자면요, 그 나스닥 여전히 바닥 안 나왔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바닥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강한 장대 양봉, 그죠? 이 정도 급 되는 강한 장대 양봉, 아니면은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면서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둘 다 아니니까 바닥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어제 지지선 말씀드렸죠. 2900이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2900이란 자리는 61선과 비슷한 근접한 자리다, 그죠? 하여튼 21선 붕괴가 되어 있고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아래쪽으로 지금 무게 추가 조금 더 쏠려 있는 거죠. 완전히 쏠린 건 아니고 조금 쏠린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안 그저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장이 이제서야 어떤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소가 이렇게 있죠. 시소가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평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기운 겁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었어요.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세라도 나타나면은 다시 훅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저울이 아래쪽으로 많이 훅 꺾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직 지난 중장기 상승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요. 지금은 대폭락, 패닉 이런 걸 기대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런 때는 아니고 아직은 분위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울이 한번 아래쪽으로 훅 꺾일만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예. 한국 주식은 지금 미국 주식이 시소가 조금 아래쪽으로 쏠린 것과 달리 한국 주식은 지금 어때요? 한국 주식은 추가 좀 아래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죠. 예,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S&P도 똑같습니다. S&P는 오늘 밤에 21선 테스트할 예정인데, 하여튼 그죠? 어쨌든 힘이 약하고 바닥이 안 나온 거는 뭐 공통적입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 변동성 ETF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래 부분에 있으면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건전한 영역, 그죠? 요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전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보시면 미국 증시가 장중에 회복을 하면서, 장중에 이렇게 쭉쭉쭉 회복을 해서 올라오면서
그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5일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밤에 잘 봐야 되겠죠.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5일선을 올라탈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5일선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강화가 되겠죠. 지금 단기 바닥을 만드냐 마느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은요. 단기 바닥 만들어지면 여기 중요한 마디 가격을 붕괴시켰는데 얼마 못 가고 여기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면 장차 요 위에 마디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죠? 오늘 밤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5일선을 올라타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아직은 단기 바닥이 조금 검증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단기 바닥이긴 한데 여기가 좀 약합니다. 아직은요. 하여튼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이 비교적 건전한 그런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의 구간에 있지만은 지금 벌써 1.5%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여기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단기 바닥에 확인이 되면은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물론 이 자리를 마디 가격을 돌파 한 장 해야 정말 불안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경계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좀 볼까 하는데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어디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지난 직전 고점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 차가니까 많이 올라갔고 이 자리가 붕괴되니까 아래쪽으로 한번 훅 쏟아졌었고 그렇죠. 아직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건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이라 볼 수 있겠지만 어젯밤에도 보합으로 마감하긴 해서 사실상 굉장히 선방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 엔비디아도요. 오늘 밤에는 이 지지력을 테스트할 모양인데 이거 붕괴되면은 훅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61선까지 훅 밀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위쪽에서 지금 얼마죠? 위쪽에서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20일 거의 20거래일 그러니까 약 한 달가량을 여기서 버티다가 자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빠지면은 여기가 무거운 고점이 돼서 당분간 엔비디아가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의 하락 혹은 조정이 조금 좀 낙폭이 그러니까 깊어지고 어떤 그 시장이 어려워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슷합니다. 어젯밤 61선 혹은 지난번에 중요한 마디 가격을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아래꼬리는 달렸지만 이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여전히 바닥이 나오지 않았고 자칫 잘못해서 이 자리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와르르 빠지는 거죠. 그죠? 하여튼 61선의 강한 상승 기울기 덕분에 아래꼬리가 어젯밤 좀 길게 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미국 증시 좀 전에 개장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안 좋습니다. 당연히 뭐 기술적인 이유에서 안 좋긴, 어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안 좋은 게 있긴 있는데 조금 전에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게 안 좋게 해석이 돼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제조업 지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게 나왔습니다. 고용 시장이 안 좋다,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표 말씀드릴 때 그죠? 이미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지표도 금리나 기대감 강화가 아니고 그냥 안 좋다는 쪽으로 더 안 좋게 해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도 안 좋게 해석하고, 그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호재는 작게 반영하고 악재는 크게 반영하고 그렇잖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호재는 크게 반영하고 악재는 반영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이런 지표가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장에 원래 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밤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죠. 채권 시장 좀 볼 건데 30년물 선물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은 뭐 사실 계속 이 혼조한 구간이라 가지고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이고 내일 밤에 어떻게 움직이고 사실 그게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밤에 뭐 보셔야 되는 30년물 선물에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요건 것 같아요.
30년물 선물은 지난번 PPI 때문에 하락을 시작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쏟아지기 시작했죠. 5일선을 깬지 4거래일째입니다. 그죠? 이렇게 4거래일째인데 어젯밤에 한번 5일선을 회복했어요. 오늘 다시 5일선에 안착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지금 움직여봐야 위쪽에 저항이고 아래쪽에 지지선이라 크게 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5일선을 안착한다면은 이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높아집니다. 근데 오늘 밤 5일선 붕괴시키면 와르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 전날이죠. 잭슨홀 미팅 전날에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탄다라면은 이거는 뭔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미 위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5일선 밑으로 얘가 내려 꽂으면은 그러면 이 자리 지지할 의지가 별로 없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더 빠지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렇게 빠진다라면은 뭔가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잭슨홀 미팅 전에 채권을 팔아치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의 기술적인 의미가 오늘 밤에 5일선을 둘러싼 이 공방이 단기적인 채권 시장 움직임에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봐야 답답한 구간이라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그죠? 여기 터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양봉이지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5일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머물고 있죠. 이미 유로화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터치 못했기 때문에 전저점 붕괴시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로화가 약해진다라는 건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와서 이거는 달러 약세의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이미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 유로화의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런 지표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점을 돌파시킬 만한 그렇게 저런 지표들 때문에 갑자기 얘가 이런 걸 넘어서는 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찔찔찔찔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 달러와 강세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러가 강세로 좀씩 전환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 선, 요게 이제 60일선이죠. 지난번에 60일선을 한번 붕괴시켰었는데요. 여기서. 근데 이번에 보시면 60일선 한번 붕괴시켰다 올라왔는데 탄력이 별로 없네요. 이번에 한번 훅 빠진다면은 61선이 지금 어떻죠? 지금 61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은 기울기가 옆으로 퍼질 겁니다.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거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 달러가 오래간만에 강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원자재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슬슬 냄새를 풍기고 있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 일단 단기 고점 하나 극복했고 이제 다음번 중요한 마디 가격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1402원이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요. 찔끔찔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달러가 지금 강세로 전환되려고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 지금 아직 레벨업은 못했지만 레벨업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을 했지만 넘어서야 되는 자리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가 오늘 살짝 돌파 한착되긴 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까지는 아니거든요. 424점 얼마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위로 다시 회복은 하긴 했는데 5일선을 맞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고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이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풋옵션들도 사실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오늘 5일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켜야 될 자리마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7월 31일 목요일에 시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 지키면서 5일선도 지키고 있으니 풋옵션이 이게 심상치가 않죠.
풋옵션이 아무튼 힘이 좀 붙고 있고 이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증시 바닥이 안 나왔고 풋옵션이 저렇게 짱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은 여전히 시장의 급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어제의 양봉을 거의 뭉개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지선이 1307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디 가격이 오늘 1307.5거든요. 종가가 별로 지지할 의지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61선과도 근접했는데 61선도 별로 지지할 의지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여전히 바닥이 안 나왔고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좀 전반적으로 약해가지고 뭐 특정 업종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기가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다 같이 약하니까요. 기존 주도주 뭐 아니면 뭐 평상시 소외받던 친구들이고 뭐고 골고루 다 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셔야 될 게 있다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71,400원, 71,500원을 못 넘고 있다라는 거,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물론 아직은 뭐 추세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근데 어쨌든 좀 불안합니다. 좋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삼성전자 어쨌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못 넘으면서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한국 증시가 당장 막 대폭락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때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풋옵션들이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 뭐 그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은 주요 종목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 아니면 뭐 이제 지난번 상승 추세를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갖고 아직은 좀 조금의 온기가 그래도 남아는 있으나 아무튼 근데 불안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번에 어쨌든 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굉장히 좋으면서 잘 나가던 주도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만은 주도주들 상승이 지치니까 못 나가던 친구들도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단 말이죠. 못 나가던 친구들, 역배열인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강하게 준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2차전지 섹터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2차전지 섹터들. 또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고 말이 나오는 게 화학업종, 그죠? 화학업종. 뭐 대표적으로 여천 NCC 뭐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 약한 화학 종목이 뭐 롯데케미칼 그런 거 완전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최근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화학업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막 거래량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급등도 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든 생각이, 한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면서 기존 주도주들이 뭐 조선, 방산, 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르던 사이에 이 계속 역배열로 가던 친구들이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찔끔찔끔찔끔 바닥은 어쨌든 굉장히 괴롭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지키고 일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금 8월 말쯤 됐는데 8월 말 혹은 뭐 9월 달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이런 주도주들이 한번 쿵 하면서 자빠지면서 어떤 그죠, 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면은 그랬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주도주들보다는 한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서야 좀 바닥을 다지는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화학 이런 친구들의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들더라고요. 2차 전지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이거는 물론 ETF입니다. ETF인데 ETF 말고 뭐 개별 종목으로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58만 원에서 8만 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좋았을 때 올라온 게 그래도 작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에코프로 BM 같은 친구들이 훅 하면서 한번 자빠질 수 있겠죠. 그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친구들도 자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친구들이 기존에 이렇게 못 나가던 친구들이 자빠질 때 여기서 바닥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면은 다음번에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또 다음번에 언젠가 또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시장이 큰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만약 주식을 살 기회가 있다라면은 그때는 아무튼 이렇게 못 나가던 친구들이 바닥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고 잘 지키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좀 사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종목 추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못 나가던 친구들의 대표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여드린 거고 꼭 이런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주식은 그 강한 종목을 사는 게 맞긴 맞습니다. 뭐 어쨌든 요즘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화학 업종들 중에서도 사실 좀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롯데케미칼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약한, 이제서야 막 바닥이 어딘지를 막 겨우겨우 확인하는 단계인 거고, 이런 친구들은 이미 바닥이 뭐 거의 바닥 확인이 끝나고 반등을 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는 뭐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종목 추천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그죠? 그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박스권이었는데 일단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깬 겁니다. 여기서 쌓여있던 이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뿜어져 나온 거예요. 물론 기존에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으나 이거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보수적인 접근, 그죠? 위쪽에 저항을 돌파한 착각이 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흐름이 좋긴 좋은데 오늘 중요한 저항도 다시 돌파 한 장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은 위쪽에 지금 여기 굉장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저항을 다 극복한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당장 좋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 하락은, 이 정도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유럽 증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잘 못 높이고 있어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긴 했으나 이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한국 증시가 유달리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만 보시면서 야, 이거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가장 약할 뿐 아직 다른 나라들은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좀 이제 막 늦가을 이런 쪽으로 좀 빨리 가는 것 뿐이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